네,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히 공지 드리면은 이제 도서관 교육이 계속해서 이제 매달마다 안내를 되고 있는데 7월 교육 중에 이제 사이버 활용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교육을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많으시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건데 이 사이버라는 게 이제 뭐 보면은 뭔지 잘 모르겠고 뭐 연구업적 분석한다니까 이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FWCI라는 지표를 잘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 그 보통 연구자 평가할 때 뭐 많이 보세요? P인용수 보고 임팩트 팩터 어느 정도 전화를 보고 뭐 SCI에 몇 건 했나 이것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표였다가 FWCI가 이제 저희 기관 내에서 중요 지표로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이 지표가 이 사이바르라는 곳에서 조회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일반 임팩트 팩터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은 전화를 투구한다고 해서 점수가 팡팡 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이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시고 관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는데 요거 교육을 일단 2시간으로는 잡아놨는데 아마 2시간 맥시멈으로 진행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3일날 수요일날 이제 각 여기 담당자가 와서 저랑 같이 이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교육을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내 연구 업적들을 어딘가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굉장히 들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FWCR은 지표는 저희 기관만 이제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더 많은 기관들이 쓰고 있었어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요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더 아까 말씀드린 더나 QS 같은 대학의 어떤 점수들은 이 FWCI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점수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링만 간단하게 해봐도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에서 그렇게 막 나오고 하이브레인넷 같은 데서 잘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기관은 이게 그렇게 중점 지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점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규정상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 확정된 건 없는데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도 FWCI 지표에 따라서 뭔가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참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교육인데 이 이름 때문에 잘 모르셔서 아직까지 와닿지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뭐 임팩트 팩터 뭐 이런 거였으면 더 확 와닿으셨을 텐데 한번 보시고 일정 보시고 필요하시면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업체랑 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저 많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고 그런 거 없는데, 광고도 아니에요. 이런 거 항상 해야 되는데, 유튜브도 되게 광고 아닙니다. 그냥 좋은 교육인데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엔도노트에서 레퍼런스 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파일 어태치먼트, 파일 텍스트, PDF 논문 정보반이 레퍼런스 중고찾기 이게 5가지로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룹입니다. 그룹은 프로젝트별로 레퍼런스를 분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모으는 레퍼런스가 지금은 10몇 건밖에 없지만은 하시다 보면 50건, 100건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목적별로 분류를 하셔서 쓰시는 게 굉장히 편한데 그때 쓰시는 게 그룹이에요. 그룹은 그룹 패널 자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팝업된 메뉴들을 가지고서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상단 메뉴 중에 보시면 그룹스란 메뉴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이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쓰는 걸 씁니다.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아까 올 레퍼런스, 뭐 인풋 레퍼런스 봤는데 하단 쪽에 보면 마이 그룹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좀 더 확장해서 내가 관리해서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가 잠깐 닫혀 있었었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마이그룹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마이그룹스라고는 있지만은 요 메뉴상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크리에이트 그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그룹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을 뉴 그룹을 생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마이그룹스 아래에서도 이렇게 뉴 그룹을 생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 큰 마이그룹스를 잘 안 쓰고요. 여기 있는
꺽쇠가 있는 요 마이 그룹스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그룹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때마다 계속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 이 그룹 하이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 그룹스라는 이 꺽쇠가 모양이 있는 게 세트 메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그룹 메뉴입니다. 그래서 세트 아래에 그룹을 여러 개 만든다. 근데 그룹 아래로 더 하이로는 못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세트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룹 셋이라는 네 번째 메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누르시게 되면은 혹시나 꺽쇠 기호로 나오게 되고 뉴 그룹 셋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또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룹을 누를 때마다 아래쪽에 그룹이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름이 다 똑같죠? 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리네임 그룹이 가능해요. 그룹은 각각마다 다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바꿨을 때 내가 여기를 C라고 두고 그 아래를 B라고 두게 되면은 이름이 자동적으로 정렬이 바뀝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 또는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내가 정렬을 미리 맞춰두시면 좀 편하긴 하세요. 알파벳 순이든 뭐 숫자를 앞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명칭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룹 세트 이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그룹스라는 이름으로 쓰면 헷갈리니까 여기도 리네임 그룹 셋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리네임 그룹 셋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름을 내가 바꿔서 어떤 프로젝트명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룹 셋과 그룹의 이름을 바꿔 놓으시고 내가 각각 카테고리를 만드셨으면은 여기다 분류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레퍼런스, 올 레퍼런스로 가서 이제 분류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분류를 해서 넣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내가 넣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하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꾹 누르신 상태로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룹에다가 드랍을 시켜주시면 되십니다. 선택하고 쭉 드래그해서 드랍. 자,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기는 일은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동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하시게 되면 여러 개를 복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복수게 선택이 안 돼요. 그냥 이동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하실 때마다 복수게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고 복수개가 선택이 됐으면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아까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시면은 각각의 그룹에다가 내가 모아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내가 전체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는 이렇게 쭉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전체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선택할 때 이게 뭐 100건이 넘어가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단축해 쓰냐면은 컨트롤 키랑 키보드의 알파벳 A, 5의 첫 글자의 A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즉 이거는 사실상은 요 엔드노트만 지원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컴퓨터에는 윈도우가 다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고 컨트롤 A를 하면은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이 다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윈도우가. 그래서 그 기능을 똑같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기능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컨트롤 A로 다 잡고 한 번에 다 그룹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룹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세요. 전체 레퍼런스에는 17개 있는 하나의 레퍼런스가 이렇게 파일이 이동하듯이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필터링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내가 A로 필터링 하겠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필터된 2개가 남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해 드리려면은 제 지혜린 선생님 거를 A에다 넣고 B에도 넣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A라고 필터링하는 거 논문 뭐야? A라고 내가 태그 걸은 거 뭐야? 하면은 이렇게 지혜린 선생님 논문이 나와야 돼요. B라고 태깅한 거 뭐야? 하면 지혜린 선생님 논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특정 단어로 필터링 건 것들만 나와라고 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혜린 선생님 거에서 B라는 필터를 지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remove reference from group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이 그룹에서 제외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remove reference from group을 하시게 되면은 이 그룹에서 제외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A라고 필터링한 것도 모여 하면 G는 선생님 논문에 나오지만 B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걸어주는 개념으로 해서 내가 A라는 목적으로 모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쭉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보는 게 초록 정보까지만 보고자 하는 건 아니죠. 원문을 다 보셔야지만 그 안에 있는 테이블이나 피겨 등을 보시면서 또는 리조트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논문의 데이터들을 추출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쓰시는 기능이 파일 어태치먼트, 어태치 파일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썸머리 탭에 지금 어태치 파일이라는 아이콘이 다들 보이실 거예요. 레퍼런스 클릭할 때마다 어태치 파일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어떤 파일이든지 첨부할 수 있게끔 파워창이 나타나서 파일을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 파일은 PDF, DOC, PPT, 엑셀 파일들 모든 유형의 파일은 다 붙게끔 되어 있고 파일이 붙는 개수는 제한은 없어요. 이 하나의 레퍼런스에 여러 개, 한 10개, 20개 파일도 붙이셔도 됩니다만 대부분 하나의 레퍼런스에 파일을 붙이는 경우들은 대부분 원문 PDF 하나 붙일 거고요. 네, 관련 이 논문에 피겨 파일이 있으면 피겨도 붙이겠죠? 그다음에 테이블 파일이 별도로 있으면 테이블 붙일 거고 서플리먼터리 매테리얼이 있으면 그거 붙여놓을 거고 뭐 한 그 정도 붙여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 엄청나게 많이 붙는 경우는 그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파일의 용량이 크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 걱정하신 경우가 있는데 커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걸 붙이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의 용량만 커지는 거예요. 그 두 개는 그냥 고정이고 그 용량만 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 없이 큰 용량으로 다 붙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 개수는 이상이 없다는데 레퍼런스 개수는 그럼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나요? 제가 10만 개도 붙여봤는데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붙이셔도 되세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용량을 잘 보존하기 때문에 속도도 느려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금방금방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다음에 붙여놓은 파일들은 이 파일을 붙여놓은 거를 클릭을 하시거나 이 꺽쇠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오픈 위드라는 메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픈 위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생님들의 PC에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돼요. 지금 저는 PDF가 어도버 워크랩 리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실행되게끔 되어 있고 다른 걸로 되어 있으시면 다른 프로그램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DOC 같은 경우는 오픈 위드 MS 워드 이렇게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파일들을 붙일 수 있게 되고 붙인 파일이 잘못됐다 하면은 딜리트 버튼도 있기 때문에 딜리트로 잘못 붙인 파일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니 레퍼런스가 한 10개면 붙이겠는데 이게 50개, 100개가 넘으면 언제 붙이지 고민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생긴 기능이 바로 Find Full Text 기능입니다. 이 Find Full Text는 해당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로 엔드노트를 첨부해줘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엔드노트 쓰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올 레퍼런스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이 중에서 한 5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너무 많이 선택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랜덤하게 5개 선택을 해보시고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 중에 5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이 아이콘으로 기억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마우스 여기서 우클릭하면은 Find Full Text라고 아예 명칭이 써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택하고 Find Full Text 선택하시면 되세요. 우클릭해서 Find Full Text 클릭. 자, 이렇게 Find Full Text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좌측에 보시게 되면 그룹 패널에 Find Full Text라는 그룹이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Searching이라는 게 등장한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렇게 Searching은 내가 선택한 거에서 카운트 하나씩 떨어질 거예요. 하나씩 떨어지게 돼 있고 PDF를 찾으면 Found PDF고 못 찾으면 Found URL 또는 Not Found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found URL은 URL 찾았으니까 edit 탭에 URL 항목에 가면은 그걸 누르면 원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URL을 누르는 순간 구매하세요 페이지가 등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자저널 출판사들에서 원문 접근을 허가하지 않은 문헌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엔드노트에다가 내가 레퍼런스 보는 거 굉장히 쉽죠. 펑메드에서. 왕창 모은 다음에 원문을 다 읽어버리면은 저작권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저작권을 좀 스트릭하게 막아놓은 저널들은 URL만 보내줍니다. Not Found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아티클이라서 원문 PDF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국내 문헌들은 바로 안 붙습니다. 특히나 국내 학위 논문들은 파일 유형이 좀 달라서 바로 잘 안 붙어요. 거의 안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그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게 붙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이 레퍼런스를 오픈 어세스, 그러니까 오픈된 형태로 PDF를 막 뿌려주는 그런 논문들은 거의 100%다 붙어요. 근데 국내 논문 위주로 붙이고 저작권에 스트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학위 논문들이나 이렇게 국내 논문들 위주로 붙이시게 되면은 거의 안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은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돌려놓은 거 5개는 다 끝났어요. not found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found PDF가 4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found PDF 한 거 보게 되면은 summary 탭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PDF 파일이 붙어 있어요. 해당 PDF 파일 선택해서 오픈 위드 눌러보게 되면은 PDF 파일이 잘 열리게 될 겁니다. 네, 로딩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네, 이렇게 잘 열렸죠? 이런 식으로 논문이 바로 붙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엔드노트 업데이트, 초반에 말씀드렸던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이 에디트 탭 옆에 PDF 탭이 생깁니다. PDF 탭 누르시면은 여기서 바로 PDF도 리딩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으세요. 한 화면에서 다 보실 수 있게 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found PDF는, find 텍스트는 너무 많이 선택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게끔 많이 선택하신 경우는 잠깐 좀 다른 작업을 하시고 다시 오시면 되겠고, 전체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A 누르시고 그냥 find 텍스트 돌리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못 찾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not found. 이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부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논문을 검색해 보시면은 아까 펌메드에서 finding 링크로 열으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열으시면은 열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작권 때문에 막아놓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열으셔서 어태치 파일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ind 부터서 먼저 돌리시고 그다음 어태치 파일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하이라이트나 메모 기능들 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제가 아까 여기 PDF 파일 이렇게 받아진 거 있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엔드노트 자체에서도 이렇게 마크업 어노테이션 메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고 싶으시면은 이 썸머리 탭에서 선택하시고 그냥 오픈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에서도 PDF를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PDF만 오픈 버튼이 있습니다. 워드나 다른 파일들은 오픈 버튼 없고 PDF만 이렇게 지원해줘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돋보기 옆에 보면은 마크업 어노테이션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PDF를 읽으시면서 쓰시는 모든 기능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뭐 언더바, 취소선, 메모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들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창을 닫게 되면은 저장하겠냐고 물어봅니다. 변동된 사항이 있으니까 PDF에 yes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나서 제가 이걸 닫아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합니다.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해요. 드립니다. 그런데 압축을 푸시고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PDF 파일 다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있죠. 메모한 것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다 그대로 있고 메모한 것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요새 연구자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전에 이제 막 초창기 하실 거나 지금까지 해오시는 작업들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레퍼런스 리스트를 엑셀이나 워드에 작업을 쭉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논문들의 PDF를 별도의 폴더에다가 다 모아 놓으시고 PDF 파일 이름들을 막 손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다들 다른 연구자분들은 진즉에 요 엔드노트에다가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럼 요 리스트 다 끝났죠? 예. 주기, 엑셀에다도 주기 달듯이 리서치도 다 달아두시면 됩니다. 연구 제한점들 여기다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파인드 푸테스트 눌러서 PDF 다 붙여놔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 주기 다 적어 놓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다음에 연구자랑 공유해요. 다른 연구자도 여기다 메모 하겠죠. 똑같이 메모 해서 서로 공유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연구자의 메모가 다 달려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들을 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화면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나 이 PDF 파일을 따로 갖고 있고 싶은데 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 여기서 보기 때문에 따로 가지시는 경우는 이제 없는데 따로 갖고 있고 싶은 선택하면은 Save As 버튼이 있습니다. Save As 버튼을 저장해서 갖고 있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장하게 되면 자동으로 파일명은 저자명, 연도, 타이틀의 일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빼서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된 파일은 당연히 제가 아까 메모한 거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로 다 보고 계세요. 뭐 특별하게 따로 저장 안 하시고 이 상태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일명도 별도로 지정 없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상태로 다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PDF 모아오는 건 좋은데, 내 PC에 이미 수많은 PDF 파일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 버려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버리지 마세요. 다시 엔드노트로 갖고 와서, 내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폴더에 저장된 PDF 파일의 논문 정보를 자동으로 반입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엔드노트에 있어요. 메뉴명은 파일의 임포트의 폴더 기능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시연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도 혹시 있으면 몇 개만 해보셔도 되실 것 같고 파일이 너무 많으면 좀 오래 걸리셔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PDF 파일 3개만 딱 넣어놨습니다. 이 3개를 제가 불러올 거예요. 자, 이렇게 PDF 파일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로 오세요. 그 다음에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의 폴더 기능을 쓰는 겁니다. 네, 임포트의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거는 하나 일일이 다 손으로 일일이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잘 안 하고 그냥 폴더에 있는 거 통째로 끌어오게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임포트의 폴더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작은 파워 메뉴 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추즈 버튼을 눌러서 제가 갖고 있었던 아까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갖고 오게끔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폴더 아래도 하이 폴더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장 상위 폴더 선택해서 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하이 폴더도 선택하라고 끌고 오라고 선택해주고 그다음에 그룹 셋도 만들어 달라고 해줍니다. 네, 2개 다 옵션 선택해 놓을게요, 그냥. 임포트 옵션은 PDF 하나 단일이에요. 그러니까 PDF 파일로 다 끌고 오게끔 해놔요. 중복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이 상태로 임포트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좌측에 ABC 프로젝트라는 그룹명이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 파일을 끌고 옵니다. 역시나 이것도 파일 양이 많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되겠고요. 3개 때문에 금방 끝났어요. 자, 끝난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3개의 파일은 들어왔고 파일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어태치 파일, 여기에 파일이 들어온 것도 확인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리스트에 이렇게 클립 모양 아이콘이 생성이 되면 여기에 파일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1개 이상 붙어 있으면은 클립 모양 아이콘이 생성이 돼요. 이 앞쪽에. 자, 보게 되면은 썸머리 탭에서 에디트 탭까지 모든 정보 다 들어왔고요. 제가 갖고 있던 PDF 파일도 당연히 잘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PDF 파일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에디트 탭에 있는 내용들 다 채워주면서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와요. 자, 근데 다만 이게 100% 들어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첫 번째 것처럼 보면 이렇게 썰렁합니다. 에디트 탭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틀에 파일명으로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PDF 파일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PDF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PDF 파일 자체에 있는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파일 자체에 심어져 있는 정보를 읽어와야 되는데 이 파일은 하필이면 그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PDF 파일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선생님들이 스캔해서 만든 PDF 파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PDF 파일들은 그런 정보를 안 담아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거의 다 담아두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에디트 탭에 가셔서 내가 이 논문을 펌메드에서 검색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찾으셔서 다시 정보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집어넣으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은 다르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좀 더 편하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만약에 이 아티클이 DOI라는 정보를 갖고만 있으면은 일일이 다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집어넣지 않아도 금방 갖고 올 수 있게끔 기능이 있습니다. 자, DOI라는 정보는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펌메드나 또는 아티클 타이틀, 아티클 PDF에 보시게 되면은 DOI라고 해서 이런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항상 이게 펌메드에는 위쪽에 있습니다. 타이틀 위쪽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항상 10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물론 지금 제가 찾은 요 타이틀은 다르긴 한데 그냥 제가 아무 DOI나 붙여놓을게요. 여기 에디트 필드에 DOI에다 붙여놨습니다. DOI에다 페이스트해서 10점 여기서부터 붙여놔요. 이렇게 붙여놓고 저장합니다.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가셔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Find Reference Update 누르면은 자동으로 정보가 채워져요.
find reference update 마우스 우클릭하고. 그러니까 DOI 정보 넣고 find reference update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 DOI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오게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update all field라는 이 항목만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정보들이 사르락 채워지면서 이렇게 돼요. 다 채워졌죠? 제가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DOI 정보만 갖다 놓고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은 금방 채워놓을 수 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F에 맞는 DOI를 넣으시면 되세요. 지금 저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펌메드에서만 갖고 왔고, 그다음에 내 PDF로만 갖고 오다 보니까 중복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중복 찾기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교환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교환 파일이랑 같이 천천히 넘어가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는 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Find Duplicate 메뉴고요. All Reference를 선택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수집이 되다 보니 중복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눈으로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기능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상단에 All Reference 선택하고 상단에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Find Duplicate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Find Duplicate. 자, 요거 이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갑자기 팝업창이 탕 하고 나타납니다. 이 팝업창은 나타나는 이유는 왼쪽과 오른쪽의 레퍼런스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인데 확인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왜냐? 엔드노트가 중복을 거르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있는 콤마 하나, 스페이스 하나가 다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0%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똑같기 때문에 이건 다 확인할 필요 없이 여기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캔슬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캔슬을 누르도록 할게요. 만약에 중복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확인 버튼 딱 나오거든요.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화면 같이 보시면 되세요. 자, 캔슬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된 거 보시면 딱 보이시죠? 이 두 개가 중복인데 하나만 하이라이트 됐고 두 개 중복 중에 하나, 세 개 중복인데 두 개가 하이라이트 됐어요. 그럼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아무 데서나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하이라이트 된 데서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Move References to Trash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Move References to Trash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중복된 것들이 싹 지워지게 되고 중복 안 된 것들만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16개의 레퍼런스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중복이 100%딱 제거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해서 다 100% 제거가 안 돼요. 2차 중복 논문 제거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2차 중복 논문 제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위아래가 동일한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거를 엔도에서 못 골라내요. 왜 못 골라내냐면은 전월명을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는 풀로 들어왔고 하나는 약으로 들어왔어요. 서로 다르죠. 네. 그러니까 타이틀도 완전 똑같고 저자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은데 전월명이 다르다고 해서 중복을 못 걸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에서만 모으면 상관없는데 여러 개로 갖고 오게 되면은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삭제를 해주셔야 되시는데 이때는 타이틀 또는 어성목을 클릭을 하셔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보시다가 중복된 게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마우스 우클릭하고서는 Move Reference 트래시로 지워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세요. 컷으로 삭제해도 되는 거 맞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컷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는 돼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붙여넣는 개념이어서 컷으로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Move Reference 트래시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트래시 5개 있거든요. 컷 누르면은 그냥 5개예요. 네. 6개네요. 컷으로 가면은 가긴 가는데 다시 이게 붙여 넣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끔 돼 있어서 컷으로 삭제하지 마시고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셔야 되세요. 컷은 카피 용도로 쓰시는 카피나 페이스트 용도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른데 갑자기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확실하게 지우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트래시로 옮기는 방법은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뿐만 아니라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셔서 트래시로 옮기셔도 되세요. 이렇게.
예, 트래시로 옮기셔도 되는데 이게 트래시로 옮겨가거나 또는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에서 잘못 지우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트래시로 가신 다음에 내가 잘못 지운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클릭하셔서 아니 잘못된 걸 선택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 레퍼런스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드래그 드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트래시로도 가고 올 레퍼런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중복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룹으로 딱 끊어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레퍼런스만 56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논문을 쓰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56개 중에 특정 목적으로 28개를 딱 모아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룹핑에다 모아두시면 되세요. 근데 나는 그룹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뉴 라이브러리 방법이에요.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주로 써서 논문을 쓰는데 요건 어떤 방식이냐면은 자, 여기에 레퍼런스 쭉 있는데 제가 이번에 케이스 리포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둘, 셋, 넷, 5개의 논문을 가지고 쓸 거예요. 이걸로 갖고 케이스 리포트를 쓰겠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서 내가 그룹에다 집어넣어서 이 이름을 케이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시는데 또 다른 방법은 5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카피 레퍼런스 2의 뉴 라이브를 합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에다 이걸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피를 해주시게 되면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지정하라고 이제 나타나요.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아까처럼 저는 주로 하는 방식대로 여기다가 케이스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엔도트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만들어서 쓰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 파일 하나만 갖고선 거기서 계속 바꿔 쓰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춰서 파일을 계속 새로 만들어서 쓰잖아요. 엔도트 라이브러리도 내가 필요한 거에 맞춰서 새롭게 계속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카피를 해서 새로 만들든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 쓰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 만들어서 쓰셔도 되시고 카피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미 수집하고 막 리서치 노트나 PDF 작업 다 했잖아요. 그게 다 따라와요. PDF도 다 똑같이 따라오고 아까 했던 이런 메모들까지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카피는 내가 어떤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작업을 많이 수행했다? 그럼 그걸 그대로 갖다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을 한 번 더 찾는 수고로움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바탕화면을 가게 되면은 당연히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 보게 되면은 아까 만들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 말고 케이스라는 형태로 해서 하나 더 만들어진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트별로 잘 갖고만 계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만든 걸로 뭐 이제 케이스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작업인 MS 워드와 연동 작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S 워드 연동 작업에서 하실 거는 참고문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이 2가지 작업만 잘 해주시면 되세요. 이 2가지 작업 외에는 엔드노트가 워드에서 쓰는 기능은 별도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워드에 가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21이라는 탭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설치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워드만 엔드노트만 설치하시면은 설치된 PC의 워드에 자동으로 탭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신 다음에 한번 삽입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문헌 삽입을 하실 때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엔드노트 탭 메뉴에 가셔서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ed Citation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곳에 본문 내 인용 번호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하단 쪽에 레퍼런스들이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PC에서 워드 한번 일단 실행해 주시고 MS 워드 그 다음에 그냥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새 문서를 그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워드 실행하시고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를 만드신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워드 탭 메뉴 중에 엔드노트 21이라는 탭 메뉴가 생겼는지 가장 우측에 생겼을 거예요. 탭 메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비어있는 문서에다가 작업을 하시면은 어디에 어떻게 삽입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아까 엔드노트에서 보시려면 우리가 초록 정보들 들어왔잖아요. 이 초록 정보 중에 일부분을 복사를 좀 해서 이게 쭉 들어가셔서 복사를 하셔서
이거를 카피해서 우리가 마치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텍스트예요. 그냥 글자만 카피하셔서 붙여 넣어서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논문을 인용을 해보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있으시면 되세요. 아까처럼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열어놓고, 그 다음에 워드 열어놓고, 이렇게 두 개를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을 좀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었으면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엔드노트 탭 메뉴를 확인을 꼭 해주시고, 이게 있으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드노트에 오셔서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해줍니다. 인용하고자 레퍼런스를 뭐 한 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전 세 개만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워드로 옵니다. 다시. 자, 워드에 와서 어느 곳에 인용을 할 건지 커서를 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커서를 여기다 일단 더 볼게요. 근데 이 인용 번호가 들어가는 위치는 구두점 앞에 들어가는 투구정도 있고요. 구두점 뒤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투구정을 좀 보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구두점 앞쪽에 일단 넣도록 할게요. 구두점 앞쪽에 인용 번호 넣을 거고, 그래서 여기다 커서를 위치를 해둡니다. 자, 커서 깜빡이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엔드노트 탭 메뉴에 가신 다음에 가장 좌측에는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되세요.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갑자기 팝업창이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팝업창이 아니라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부분을 클릭할 거고 거기서 두 번째 있는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즈를 누를 거예요.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누르시게 되면은 저는 아까 세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1번부터 3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1, 2, 3번으로 레퍼런스가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랑 다르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들어왔는데 저자와 연도로 들어왔고 아래쪽에 막 초록 정보들까지 같이 막 다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문헌의 옷을 이 모양으로 입혀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바꿔서 입혀줄게요. 어디냐면은 아까 여기 인서트 사이테이션 한 거 우측에 보면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타일. 드롭다운 바 메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넘버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넘버드로 바꿔주셔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본문 내 인용 번호가 숫자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번호 순대로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잘 되실 거예요. 혹시 안 되시면은 말씀 주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 1번부터 3번 집어넣은 것보다 뭐 뒤쪽으로 한번 커서를 더 볼까요? 한번 뒤쪽으로 커서를 둬서 뭐 뒤쪽에 아무 데나 커서를 두신 다음에 레퍼런스도 아까 3개 넣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3개 넣어볼까요? 뭐 이렇게 뭐 3개나 4개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자, 똑같이 선택한 다음에 워드로 와서 커서 확인하시고 엔드노트 탭 메뉴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번호는 들어오게 되겠고 아래쪽에 레퍼런스는 6개가 쌓이게 됩니다. 자, 번호는 자동으로 1번부터 3번, 4번부터 6번 이렇게 인용된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레퍼런스 순서대로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래서 엔드노트 쓰셔서 논문 쓰시는 거예요. 한 번에 논문 써본 선생님들 바로 와닿습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본문의 인용번호 내가 손으로 일일이 안 맞춰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거 원래 손 다 맞추셔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레퍼런스 모양을 보시면 일체감이 있죠? 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볼륨 넘버는 볼드체로, 그다음에 타이틀은 뭐 이탈릭체로, 그다음에 여기 연도 뒤에 구두점하고 스페이스 두고 이런 것과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엔드노트와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노트 써서 레퍼런스 작업하면 시간이 완전하게 단축이 됩니다. 이거 일일이 손을 다 바꾸시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쓰셨냐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1번 레퍼런스 A PDF에서 갖고 오고 2번 레퍼런스 B에서 갖고 오고 3번 레퍼런스 C에서 갖고 오면 모양이 서로 다 달라요. 그럼 그 모양을 투구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일일이 맞춰야 돼요. 근데 엔드노트는 그냥 이 스타일만 바꿔주게 되면은 모양이 그냥 레퍼런스 모양이 일괄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노트 꼭 쓰셔야지만 굉장한 시간 단축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용을 넣으시면 되겠고, 인용 번호를 넣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방법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엔드노트 매뉴얼 보면 한 6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아까 여기 뭐 아이콘 클릭 나오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이 방법으로 알려드린 이유는 이게 가장 선생님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집어넣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 내가 이미 충분한 리뷰를 거쳤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내가 넣고자 하는 위치에 커서를 두고 넣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위치에 넣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넣으시면은 금방 뭐 40개국, 60개국 금방 넣으실 수 있으세요. 자, 다만 이제 교환해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가 연동된 부분은 이미 편집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쭉 워드 파일을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은 진한 회색 음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까 초반에 용어 설명할 때 드렸던 필드 코드 부분이에요. 자, 필드 코드라는 부분들은 회색 음영으로 진하게 보여지게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임의로 편집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임의 편집이란 무엇이냐? 이 부분은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삭제하거나 또는 타이핑을 한다거나 컷앤 페이스트를 실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워드에서 드래그를 쭉 해보게 되면 이렇게 진한 음영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필드 코드예요. 우리 눈에는 1번, 3번, 4번, 6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컴퓨터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자 연도 정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만 초록 정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단지 우리 눈에 보기 편한 모양으로만 옷을 입혀놨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서 제가 만약에 2번 레퍼런스가 잘못 들어왔네 하고 드래그해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를 지운다? 그럼 컴퓨터 코드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문단이 앞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라내기를 한다? 지금 잘라내면 안 되겠죠. 왜죠? 여기 필드 코드 껴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잘라내면 필드 코드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당황을 하시죠. 오류가 발생한다고 이게 놀라시는데 대부분 사용법을 모를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용법만 제대로 알면 오류가 0입니다. 전 세계에서 계속 써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자, 한번 오류를 안 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류를 안 내는 방법은 이 삭제하는 방법만 알면 오류가 0%입니다. 자, 삭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내가 인설트해 놓은, 내가 이제 삽입해 놓은 참고 문헌들을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인서트 사이테이션 메뉴 우측에 보면은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가 보일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팝업 메뉴가 등장하게 되고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것들의 역삼각형, 검은 역삼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리무브 사이테이션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설트가 된 상태에서 상단의 엔도트 탭 메뉴에서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를 찾도록 할게요. 아까 인서트 사이테이션 우측에 있어요.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워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했던 1, 2,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바깥쪽에서 필드 코드 영역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레퍼런스 하나씩 아무나 지워보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여기 까만색 역삼각형 누르시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누르시면 되세요. 선택하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깥쪽에서 바로 활성화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캔슬 누르면 취소 처리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지우고 나서 OK를 누르면은 이제 지워진 게 적용이 돼요. 지우고 나면은 번호는 1, 2, 3, 4로 바뀌게 되고 레퍼런스 4개만 딱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 정렬을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을 쓸 거면은 이 기능으로 이제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자 하는 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우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문단을 옮기고 싶다라고 하신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3번, 4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저만의 주기를 다 써놓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건 필드 코드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3, 4번을 잠깐 빼놓습니다. 3번, 4번을 잠깐 빼놔요. 아이고. 자, 이렇게 지워놓으면은 잠깐 빠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필드 코드 없죠? 이 상태에서 잘라내서 앞쪽에다 이제 문단을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고번호 3, 4번이 있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다 커서 놓고 다시 엔드노트 라이브를 가서
제 3, 4번을 선택해서 넣어주면 돼요. 3, 4번인데 왜 1, 2번 됐죠? 예, 이건 인정된 순서이기 때문에 1, 2, 3, 4로 다시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워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필드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문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선생님들이 이 문문 내 인용 정보가 구두점 뒤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두점 뒤에 인용번호를 넣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구두점을 지우고 구두점을 앞에다 찍으면은 인용번호 뒤로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은 절대 에러 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드 코드를 건드릴 것 같다라고 하면 잠깐 빼놨다가 다시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십니다. 웬만해서는 이 필드 코드 건드리지는 일은 거의 없으세요. 네, 사실상은. 자, 그러면 이제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해봤어요. 넘버들을 바꿔봤었죠. 그게 바로 스타일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네, 스타일을 바꿀 때는 원래는 여기 있는 것들만 쓰는 건 아니고 여기 스타일 탭에 눌러보시면 제일 위에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스타일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것만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올드한 버전들도 있고 내가 투구하고자 하는 저널에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운로드 받거나 편집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편집해서 만드는 방식은 한 2시간 정도 더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지 마시고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엔드노트 다운로드 받으셨던 메뉴 있으셨죠? 엔드노트 메뉴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스타일이라는 부분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전월명들로 이렇게 다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파일,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전월명으로 찾으신 다음에 받으셔서 쓰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없다, 검색했는데 없다 하면은 옆에 스타일 신청 게시판에다 신청 넣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대부분 당일 또는 뭐 다음 날 정도에 다 완료해서 업로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너무 불안하셔서 내 분야에 있는 저널들 한번 10개를 막 그냥 막 신청하세요. 누르르 신청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투구하시기 전에 절정만 되면 그때 올려주시면은 논문 쓰고 계시는 중에 파일은 업로드 될 테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스타일 파일을 받으시기 전에 이 파일 이용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세요.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용 안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만 설명드리면 잘 확인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제가 각각의 스타일 파일마다 항상 늘 이 링크를 붙여놔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 이용 안내를 참고하셔야 되는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용 안내가 나와요. 이용 안내 한번 꼭 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쓰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스타일은 내가 선택하는 걸로 바꾸게 되면은 워드 파일에서 그 모양대로 다 모양이 바뀌게끔 되어 있다. 일괄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변경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쓰셔야 되시는 선생님들도 대학원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이 있습니다. 어딨냐면은 여기 아까 스타일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있어요. 제일 위에.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이거 받으셔서 쓰시면 되십니다. 네. 레이아웃 바꾸시는 거는 여기 비블리오그래피의 우측에 여기 버튼에 있다라는 걸 보시고 여기 레이아웃 탭에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요 메뉴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셔서 제가 여기다 캡처해서 설명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려야 될 메뉴는 바로 이 Convert to Plain Text라는 메뉴입니다. 엔드노트와 연동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 연동을 제거한다. 즉 필드 코드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걸 왜 하냐면은 툴형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당신이 만약에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로 썼다고 하면은 필드 코드 다 제거해라. 언제? 매니스크립트 서브미팅 하기 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필드 코드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내게 제출을 하면은 편집자들이 PDF로 바꿀 때 이게 좀 어그러져요. 이 필드 코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입니다. 엔드노트 메뉴의 스타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라는 버튼이 있을 거고 누르면 두 번째 Convert to Plain Text라는 메뉴가 있어요.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 아래에 Convert to Plain Text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파워창에 나타나요.
너 기존의 문서 저장 아직 안 했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yes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저장하라고 나와요.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기존 문서 저장해주고 하면은 이제 문서 2가 새로 뜹니다. 그리고 드래그 해보게 되면은 이제 필드 코드가 안 잡혀요. 이제 필드 코드가 삭제가 된 거예요. 요걸 제출하시면 되세요. 제출하실 때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여기 이제 필드 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안 되냐? 스타일 바꾸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인서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인서트한 게 1번이에요, 다시.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엔더트랑 더 이상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요 지금 세 문서에서 하나를 내려보게 되면은 뒤에 아까 방금 필드 코드 연결되어 있는 거 마지막에 저장하겠냐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파일이 남아있어요. 이 파일을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논문에 투고를 하셨을 때 바로 어셉이 되면 참 좋은데 리젝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리젝이 되면 어떻게 되죠? 논문에 빨리 그 규정을 그 다른 타겟으로 바꾸신 다음에 문단 바꾸고 레퍼런스 추가 삭제할 거 바꾸신 다음에 스타일을 다시 입히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문서에서는 안 돼요. 네, 바꿀 수가 없죠. 레퍼런스 바꾸려면 다 손으로 바꿔야 되고 모양도 다 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파일을 갖고서는 작업을 왜냐면 이게 영문 규정 다 끝났기 때문에 이 파일로 작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자꾸만. 그래서 이 파일을 갖고 그다음에 엔도트 라이브러리 파일을 같이 저한테 보내시면서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예, 못합니다. 예, 필드 코드가 없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예, 이거는 엔도트 본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마지막 그 필드 코드 연결된 파일과 내 엔도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개를 잘 묶어서 잘 저장해 두셔야 되세요. 마지막 작업한 거를. 이걸 백업을 잘 해두시면은 이게 내가 최종 제출하기 전 버전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플레인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제출하시고 요걸 잘 갖고 있다가 리젝이 되면은 요걸 꺼내서 작업하는 겁니다. 요거를. 예. 그러니까 이 제출한 파일로 갖고 작업하시면 안 되세요.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이 혼란스러워도 하세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매니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은 이제 참고하시는 기능입니다. 선생님들이 내가 투고하는 저널이 어떤 저널에 투고하면 좋을지 잘 모르실 때가 있으세요. 어떤 저널이 내 논문의 목적에 맞는 저널인지 찾기가 되게 힘들 때예요. 왜냐면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 쓰시면은 내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 그리고 레퍼런스까지 같이 넣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넣어서 돌리면은 이 논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 여기 저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저널의 목적이 비슷합니다. 여기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몇입니다. 이런 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옵셔널하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드노트 유의사항 전달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약 문자를 걸었는데 오늘 참석하신 신청자분들한테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랑 그다음에 하나가 한 3문제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2개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되시면은 그 설문조사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는 선생님들이 논문 작성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실수록 익숙해지면 더 잘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대부분 부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검증된 학술 DB에서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지만 논문 하나의 라이브러리 연동해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아까처럼 워드 파일 하나랑 라이브러리 하나 이렇게 묶어서 갖고 계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미 수정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메뉴를 꼭 사용하시면 좋겠고 스타일은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파일 이용 안내를 꼭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시면은 뭐 홈페이지 Q&A에다 올리셔도 되시고 메일, 뭐 전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도 교육한 내용들이 매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툴릴 때가 성일용 도서관 검색하시면은 채널이 2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아카이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교육의 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성혜관 시청에 방문해서 직접 문의 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